주식쇼 스트라이크, 내일의 전략과 투자 비법, 홈런주에 대해서 알려드릴 감독 동방박사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자, 동방박사 최배운 전문가는 일반적인 작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해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거액자산가를 만들어드리는 어떤 투자 비법과 그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의 거액자산가 양성서에서는 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제 사모수익 모델까지 지난번에 했는데요. 어떤 기법, 차트의 어떤 기법 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계좌 수익률 관리, 리스크죠. 계좌 수익률 관리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다음 주까지 계속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냈다가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제 까먹고 이런 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계좌 수익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가 양성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좌 수익률 관리, 바로 리스크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리스크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먼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내려면 결국은 어떤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이렇게 돼 있죠.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보시면 이제 사고를 생각하는 것에서 마인드 자체를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계좌 수익률을 이제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억 이하의 자금 가지고 주로 하시는데 1억 이하의 자금 가지고 수익률 내기 상당히 쉽습니다. 수익률을 몇십 프로, 저희 유료회원방에서도 뭐 20, 30%는 쉽게 몇 달만 잘 나죠. 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내려가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어떤 큰 틀이 있거든요. 그 큰 틀은 바로 이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고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률을 잘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는데요.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가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어떻게 나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목표를 계좌 수익률을 많이 내려면 목표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습니까? 거액자산가가 목표죠. 거액자산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흐름, 주식 인생을 사실 이제 30부터 주식을 시작하시면 거액자산가가 되려고 목표를 한 30년 동안 내가 20억의 거액자산가 20억 정도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30년 동안 매진을 한다면 투자금은 얼마 필요 없습니다. 몇백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주식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냥 인생 자체도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선거 나가서 그랬다 그러죠.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이런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다. 예를 들어 휴가도 마음 편하게 목표를 잊어보고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그처럼 목표를 끊임없이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끝없이 가니까 목표를 이뤘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목표를 못 이뤄서 그 과정이 상당히 삶 자체는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적인 어떤 인생, 주식 인생이라 그러죠. 저도 이 왜 주식을 인생을
인생과 주식 인생을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주식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생과 사가 있습니다. 그 주식도. 그래서 이 인생과 주식은 꼭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인생을 하는데 주식을 한번 시작하면 손에 놓지 못하고 끝까지 수십 년 동안 주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거액자산가 20억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하시는데요. 그 하시는 목표를 세우면 주식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내가 사실 한 1억 가지고 20억 버는 것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몇백만 원 가지고 20억의 거액자산가 된다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수익률 관리는 이 크게 보면 아주 큰 틀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장기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3년, 이렇게 3년이라든지 이렇게 목표를 나는 어떤 중기적으로 3년 동안 나는 공부를 해서 고수가 되겠다는 어떤 수익보다도 난 3년 동안 철저히 공부를 하겠다는지 이렇게 중기적 목표를 세우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단기 목표는 1년 동안에 놨는지 몇 달 동안 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 수익률을, 계좌 수익률을 크게 올리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어떤 멘토를 만난다든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나야만 빠른 시간에 끝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수익률을 잘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인생의 큰 틀이 있듯이 주식 인생의 큰 틀에서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목표를 꼭 세워서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중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큰 테두리에서 나의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장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해야만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나 하면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전략적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종목이나 자금 규모에 맞는 포트폴리오 이게 해야 된대요. 자금이 10억 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와 1억 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다릅니다. 달라야 되고요. 또한 이제 내가 거액자산가의 목표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는 사람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이제 유료 회원방에서는 이 거액자산가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저한테 와서 리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계좌 어떤 내 주권금 계좌의 종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장기 종목도 있고 단기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몇 개의 종목이 이 전략적인 사고 하에서 단기, 중기, 장기 어떤 목표를 갖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돼서 자 10억인 사람, 1억인 사람, 1,000만인 사람은 종목과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써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투자금이 자 5천만 원 이하인 분하고 두 번째는 1억 이상인 분, 어떤 분은 뭐 10억 이렇게 있는 분도 있겠죠. 주식 투자에. 자, 이렇게 작은 규모가 적은 5천만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이렇게 적은 사람의 포트폴리오랑 자금에 맞는 그건 다르죠. 1억 이상인 분하고. 대다수 제가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투자금이 한 1억 이상인 분들이 저는 한 7, 80% 정도 되는데요. 보는 회원들 중에 보니까 5천만 이하의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투자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초보자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종목이 전부 다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대다수 소형주를 매매를 많이 합니다. 소형주. 왜? 소형주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 있는 분들이 소형주는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뭐 예를 들어서 5천 예를 들어서 시가총 5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5천억 이상이면 대다수 대형주라고 이렇게 일반인들 알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는 1조 정도 이상이 돼야 1조 이상이 돼야 대형주가 되죠. 대형주. 그래서 1조 이상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런 소형주 5천 이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천억 이하 뭐 소형 500억짜리 이런 종목을 10억 있는 분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에 내 투자금에 따라서 내가 소형주를 매매할지 대형주를 매매할지 하지만 나의 목표가 또한 거액자산가라면 제가 10억, 20억 이렇게 벌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투자금 5천만 이하에게 매매하시는 소형주라든지 소형주 시가총 500억 이하, 500억 이하, 뭐 1000억, 1천억 원, 2천억 원 이하 이런 어떤 작은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이 대다수 습관이 돼 있으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의 어떤 하나의 습관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고려대나 이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큰 거액자산이 되려면 처음부터 자금이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거액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큰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 포트에서 채워야 되고요. 만약에 소형주를 채울 때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소형주로 시가총액 1천억 이하짜리 1천억 원 이하짜리를 내가 편입을 했다. 편입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원본이 손실되지 않는 원본이 내 이 종목을 산 종목이 들고 가도 뭐 퇴출이라든지 부도난다든지 그러지 않는 어떤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금이 적든 크든 하든 대다수 중장기 투자 이상은 중장기 투자는 반드시 그룹주 위주로 합니다. 그룹주 위주로 하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룹주는 마케팅 능력, R&D 능력, 그 다음에 부도날 영역도 신뢰성, 경영자에 대한 신뢰, 경영청에 대한 신뢰성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펀더멘탈 자체가 괜찮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이익을 잘 낸 회사는 몇 년 동안 또 좀 업황이 안 좋더라도 또다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코스닥 개별주가 아니라 바로 그룹주, 대형주들은 반드시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목과 이렇게 종목은 항상 금액이 내가 20억 벌려면 5천만 이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내가 어떤 사고를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소형주를 하더라도 물론 5천만 원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870개 종목 코스닥과 거래소정 1870개 종목 수인데요. 종목 수 중에서 내가 5천만 이하의 분들은 대다수 살 수 있습니다. 1870개 종목을 다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억 이상인 분은 종목 수가 확 줍니다. 한 1,00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종목이 몇 개입니까? 한 5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가지고 한 2천억 버신 분이 전설적인 우리 있죠.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4천만 원까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50개 종목 안에서만 매매했습니다.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2천억까지 벌 때까지도 계속 자 금액에 한 종목씩 두 종목씩 거의 올인해서 계속 확신이 들 때만 매매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26만에 260씩 사가지고 40만 갔을 때 40만 다 때렸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400억이 되죠. 또다시 그 대형주를 이렇게 매매하고 자금이 커지면 클수록 종목 수는 줄어듭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그래서 내 자금에 맞게 내 전체 자금에 맞게 나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목표로 금액을 벌겠다는 그 금액에 따라서 맞는 어떤 종목을 편입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안 하시면 항상 어떤 부안내동 종목도 누가 좋다더라, 누가 사보라, 많이 간다더라 이렇게 남들 말 기동량을 해가지고 기동량에 주로 사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요. 그냥 옆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내 금액에 상관없이 막 종목이 이상한 것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고 정신없이 하나도 많죠. 이렇게 하시면 세월만 보냅니다. 허송세월. 그래서 항상 종목이나 작은 규모에만 포트폴리오는 내가 목표한 어떤 금액에나 어떤 종목 그다음에 작은 규모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한번 정권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열어봐서 정권 계좌 안에 과연 내가 1억 투자금인데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1억이 현재 내가 1억 정도 평가금액인데 과연 이걸 보고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과연 희망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아마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고수겠죠. 그럼 뭐 다 좋다고 해서 넣어놨겠죠. 소형주든지 이것은 대선 테마주다 이렇게 해서 사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은 어디 정보 아주 그 주식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TV 보고 아니면 뭐 어디 정권사에 누가 추천해서 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종목이 1번부터 10개 종목, 10개, 내 종목이 1억인데 10개 갖고 있다면 10개로 산 이유, 그 다음에 산 이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왜 샀는지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이건 언제까지 투자 기간이 있을 거, 이런 거 한번 적어 보시면 또렷하게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10종목을 내가 한 종목 산 이유, 목표, 투자 기간, 목표가 이런 게 또렷하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년 동안 가도 똑같습니다. 현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한번 내 정권계 열어가지고 한번 이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샀다 그러면 왜 샀는지, 투자 기간 얼마의 투자 기간, 두 달 기간으로 사가지고 목표로 16만 원 샀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누가 사라 그래서 샀다든지, 아니면 뭐 동방박사가 사라 그래서 샀다든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분명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내 자금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실력이다. 왜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실력이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건 별 3개 정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당히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시. 자, 이걸 시대 흐름이 과연 현재 뭔지, 이 시대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로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제가 작년에 작년 가을에 8월부터 부터 시작해서 9월 7일 날 삼성전자가 거래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올라가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시대 흐름이 뭔가, 그러면 이제 시대 흐름은 미국이다. 미국의 어떤 경기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반등해서 결국은 미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IT 업종이 실리콘밸리도 좋죠. 그죠? 그러면 미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을 보지 말고 미국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니까 IT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IT 종목에서 저는 이제 많이 추천하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T 대형주를 저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시면 지금 5월 달에 거의 고점이 나올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IT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가다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가 재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다시 IT 쪽 갈 수 있지만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저도 계속 고점이 나온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시대 흐름에. 자, 저도 2010년도 1월 4일 날 2019년도 12월 28일 TV 방송에 첫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 1월 4일 날 삼성전자 목표가 132만 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했고, 132만 원 무조건 일봉이나 보시고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보고 매도 하시든지 기술적으로 매매하라.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야 된다. 100만 원 초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0만 원대까지 왔죠.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안정적인 흐름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업황 개선세는, 자, 현재 상태는 업황 개선세가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업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기 흐름에 맞춘 투자 실행, 바로 여기 시대 흐름과 같은 말입니다. 시대 흐름. 그래서 시대 흐름과 경기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 어떤지, 향후에 어떤지 이걸 예측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요게 세 번째라 그랬죠.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실행.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자, 시대 흐름이다. 시대 흐름. 시대 흐름은 이거로 경기죠. 경기 흐름하고 같습니다. 그럼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하면 경기 흐름에 투자다.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하락을 진행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가면, 자, 경기가 정점입니다. 정점에서 경기가 정점에서 이 경기선이죠. 경기선이면 주가선은 미리 이렇게 먼저 빠지죠. 먼저 빠져서 먼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가선입니다. 코스피다 하면 주가선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최선행 지표가 뭐냐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먼저 와서 빨리 징후를 어떤 시그널을 내는 그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표는 바로 이 선행 지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주가입니다. 주가. 이 주가선입니다. 주가선이죠. 자, 경기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왜? 경기 예측, 내가 경기 될지 경제학자도 잘못 어떻게 알죠? 주가를 보면 먼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주가를 맞춰야 된대. 뭐, 여러분 그러죠. 신도 주가를 못 맞춘다 그러죠. 주가가 있어. 그러면 주가를 저도 못 맞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게 바로 경기 예측입니다. 왜? 경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계속 발표가 됩니다. 후행, 벌써 지난 걸 발표하고 심리 지수도 발표하고요. 여러 가지 기대 심리 다 발표합니다. 예상치도 발표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야만 분석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경기를 예측하고 미리 정점일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빠지기 시작해서 빠지죠. 그래서 여기 바닥이 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선행이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죠. 요즘 좀 빨라졌는데 지금 현재 소순환 사이클이죠. 큰 순환 사이클 6개월 선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6월부터 주식이 이렇게 경기가 지금 바닥에서 경기가 향후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며 향후 지금 12월. 자, 지금 현재 6월이죠. 11월에 올해 11월, 2012년도 11월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주가는 벌써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찍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과연 어떤 상태나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하면서. 그래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고 하면 주식은 여기서 어떤 단계의 주식이 가장 빨리 올라가냐 하면 이게 IT 종목입니다. IT 종목. IT나 항공주 이런 게 올라가죠. IT가 올라가면 왜 항공주 같이 가겠어요? 반도체를 주로 운송하는 게 뭐 배로 운송합니까? 반도체? 아니죠. 바로 반도체 같은 거 항공으로 운송합니다. 그래서 항공하고 IT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항공주가 어느 정도 대한항공 저도 아시아나항공 지금 지난번에 6,600원 추천돼 있죠. 여러분한테. 그러면 아시아나항공도 여기서 사가 추천돼 있으면 그러면 항공주 가고 있고 IT 좀 벌써 많이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 나가서 경기 흐름과 다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서 가게 된다면 IT주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IT주가 괜찮은 게 아니라 IT주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면 IT주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죠. 지금 경기 회복이 최악이 작년 8월 정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했죠. 그러면 다시 이 단계에 이 작은 소순환클이 있지만 이 단계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가는 종목들이 뭡니까? 바로 화학주라든지 화학이나 건설이라든지 펄렌트 있죠. 펄렌트 관련주. 자본재라는 거죠. 자본재. 자, 그래서 여기 판에 IT가 삼성전자 가고 난 그 이후에 반등할 업종이 뭐겠습니까? 바로 화학과 건설 플랜트라든지 이 자본재 쪽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되겠습니까? 팔면. 삼성전자 지금 뭐 다 팔았겠죠. 저도 계속 팔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상담은 계속 130은 계속 팔려고 그러죠. 그러면 팔아서 뭘 사야 되겠습니까? 많이 빠진 이 단계라면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빨리. 자, 자본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시대 흐름을 보면 자, 이런 사이클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카데미 하거든요. 그때 아카데미에서는 상세히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만, 결국은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러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자금이 크신 분, 1억 이상 이렇게 10억 있는 분들은 자,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펀드를 잘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시대 흐름, 경기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만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럼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펀드 매니저들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경기가 어떻게 될 건다. 경기의 방향이 서면 주식의 방향이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상승할 거다. 그러면 상승 중에 첫 번째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 사이클상 상승은 첫 번째 사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가면 IT나 항공주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갈 거, 그다음에 조선이나 뭐 이런 조선이나 뭐 플랜트 관련 대형 건설주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화학주, 정유주 이런 게 가겠죠. 이 시세가 나거나 두 단계 시세 때.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 흐름에 맞게 보면 자, 제가 2009년도 1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를 이렇게 TV 출연을 했는데요. 자, 2010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 자, 상반기죠. 상반기는 뭔 종목이 갔습니까? 삼성전기가 15만 원 정도 가면서 자, 이렇게 가고 있었죠. 4월 달에 5월 달에 갔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상반기에 IT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상반기에. 그런데 2010년도 하반기에부터 간 종목 업종이 뭐였습니까? 바로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8월 20일 전부터 대림 산업부터 시작해서 7만 원부터 시작해서 대림 산업 더블 갔죠. 대림 산업전 대형 건설주 이런 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 이 시대 흐름은 이때는 삼성 SDI 보면 삼성전기 이런 게 다 계속 반타작되게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작년 2010년이죠. 2012년 11년도 가을부터 대폭락이 작년 대폭락 가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가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저도 9만 5천 원 목표가를 보고 있어 갔죠. 그리고 IT 대행 다 갔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게 지금 이렇게 가면 자, 삼성전기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삼성전기가 빠지고 이렇게 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올라와 조정받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러면 IT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IT를 사야 되겠습니까? IT는 반등하려고 계속 해봐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때처럼 사이클 돌죠 돌아 이렇게 해서 시대 흐름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큰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길게 보면 10년 동안 주식 하시게 되면. 그래서 항상 하시면서 어떤 흐름인지 그 흐름이 어떤지 상당히 잘 보셔야죠. 그래서 자, 시대 흐름에 맞는 세 번째 투자 시 업황 개선세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경기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했죠. 목표도 세우고 자금에 맞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가 이걸 잘해야만 수익률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을. 무조건 계좌 수익률 관리한다고 뭐 대선 테마가 붙면 대선 테마주. 만약에 어떤 테마가 보면 테마주 빨리 가서 돈을 빨리 벌 것 같죠. 뭐 금방 상한가도 가고 하니까 금방 벌 것 같아요. 테마주 해가지고 거액자산가 된 사업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거의 제는 주변에 못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크게 사고방식을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 전략적으로 가야만 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만 크게 이제 수익을 내고 거액자산가의 목표를 여러분들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첫 번째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 종목과 자금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기의 흐름에 맞게 주식을 하시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학주도 이렇게 좀 주고 이러죠. 그것은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을 미리 보면서 이제 예측 매매를 좀 시키고 있는데요. 추세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술적 매매하시고 추세 흐름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추세에 따라서 확신이 갖고 그냥 집중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거액자산가 양성소에서 투자 비법 중에서 하나인
거액자산가에 대한 투자 비법이죠. 오늘은 계좌 수익률 관리에 대해서 1차적인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져라,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이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를 하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홈런주를 내일장에부터 사야 될 홈런주에 대해서 3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